1막. 공허한 결혼. 저는 올해 52살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25해가 흘렀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길게 흘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도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 속에 갇혀 있다 보면 그 시간이 참 잔인할 만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침이면 남편은 늘 저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습관처럼 신문을 펼쳐들고 안경 너머로 글자만 바라볼 뿐 제 얼굴은 잘 보지 않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래.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그게 전부입니다. 짧고 건조한 인사만이 부부의 대화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밤이 되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묵묵히 불을 끄고 잠들고 저도 제 방에서 홀로 잠을 청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 들어와 고생을 시키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저는 단순히 집안일을 맡아주는 동반자, 함께 늙어가는 동업자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깊어진 주름과 힘없이 처진 어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정말 여자가 맞나? 나는 아직 사랑받고 싶은 존재일까?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기에 더 서글퍼집니다. 가끔 젊은 시절의 기억이 불쑥 떠오릅니다. 그때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두근거림, 떨림, 서로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느껴지던 온기.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말라버린 모래밭처럼 텅 빈 마음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정작 제 안의 여자는 사라져버린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허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2막. 제주 여행.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반가운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동생, 미영이었죠. 언니, 우리 부부랑 제주도 여행 어때? 바람도 쐬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남편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더니 의외로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뭐. 오랜만에 같이 다녀오는 것도 좋지.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랜만에 만난 미영 부부의 모습은 제게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미영의 남편 진호 씨. 제 기억 속에 그는 다소 평범한 인상이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다부진 체격과 짙어진 남성미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첫날 밤 숙소 근처에서 4사람이 모여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조명이 은은하게 깔린 자리에서 술 기운은 금세 오르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대화 도중 진호 씨의 시선이 계속 제게 머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을 두시고. 불쑥 튀어나온 그의 말에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죠. 제 옆에 있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안주를 집어먹고 있었고 미영이는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치며 말렸습니다. 야, 진호야. 그만해. 괜히 언니 불편하게 하잖아. 하지만 그 말도 농담처럼 흘려보냈고 자리는 다시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잊고 지냈던 감정이 아주 오래전 젊은 시절의 떨림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태연하게 술잔만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알 수 없는 허무함과 동시에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산막. 금단의 첫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낮에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지친 탓인지 남편과 미영이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결에 묻어나는 바다 냄새와 가슴속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결국 혼자 조용히 펜션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은빛 달빛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고요하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던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진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잠 안 와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묘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둘은 나란히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며 캔맥주를 마셨습니다. 차갑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 맥주의 맛, 그리고 달빛이 비치는 바다는 묘하게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진호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죠. 누나, 저 오랫동안 누나를 좋아했어요. 예상치 못한 고백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을 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진호 씨의 얼굴이 가까워지더니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찰나였지만 제 온몸을 강하게 전류가 훅고 지나갔습니다. 25해 동안 잊고 지냈던 떨림, 여자로서의 두근거림이 다시 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안 된다, 멈춰야 한다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마음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강렬한 실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억눌려온 욕망이 폭발한 순간일까요?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 심장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막. 불타는 비밀.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모든 게 원래대로 흘러가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은 신문을 펼치고 저는 밥상을 차려주는 평범한 아내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주에서의 그 밤, 진호 씨의 눈빛과 손길, 떨리는 고백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고 싶었지만 이미 제 안의 균열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진호 씨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처음엔 그저 안부를 묻는 말이었을 뿐인데 제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단순한 한 줄의 문자에 가슴이 뛰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더 자주, 더 대담하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메시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 한 문장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마음은 이미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만난 곳은 시내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을 때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뛰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는 길 위에 제가 서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남편의 곁에서 평범한 아내로 지냈습니다. 밥을 짓고 장을 보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마음은 온통 진호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붙들고 있거나 지난 만남을 떠올리며 설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에도 들킬까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미영이와의 연락도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를 마주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평생을 함께 나눈 친구의 남편을 사랑하게 되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호 씨와 함께할 때만큼은 제가 진짜 여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 속의 초라한 중년 여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받고 설렐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그건 남편 곁에서는 느낄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나쁜 것임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불길한 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길한 만큼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비밀이 제 인생을 조금씩 삼켜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막 3년의 불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주도의 그날 밤을 시작으로 어느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탈, 한순간의 실수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진호 씨가 없는 하루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고 그의 메시지가 없으면 온종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루라도 연락이 오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제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대로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물론 남편은 여전히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돈 문제로 속을 썩이는 일도 없었고 술이나 다른 여자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에게는 설렘도 사랑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사는 동반자일 뿐, 제 마음속에서 남편은 이미 멀리 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미영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친했던 친구였지만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마주할 때마다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수다를 떨며 웃었을 텐데 이제는 짧은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정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리고 그가 제 귀에 속삭이던 말들.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저를 원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착각을 너무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키고 말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모든 걸 잃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불안조차 우리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불길을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불 속으로 더 깊이 뛰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이 파멸일지라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6막. 두 번째 여행.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언니,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이번엔 일본 오키나와야.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났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유를 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야 해. 예전처럼 친구로 만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여행을 수락했습니다. 공항에서 미영 부부를 마주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진호 씨를 보고 놀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짙어진 인상과 자신감 있는 태도, 그리고 여전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눈빛.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이어온 은밀한 비밀이 두 사람 사이에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이상하게 계속 저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평소보다 날카롭게 느껴졌고 그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언가 눈치챈 건 아닐까? 아무렇지 않게 웃고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 결국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미영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저와 진호 씨만 남게 된 겁니다.
밤바람이 불어오는 호텔 라운지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누나 없이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갈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고 이미 알 수 없는 길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순간 방에서 미영이가 불쑥 나와 우리를 찾은 겁니다. 너희 뭐해? 아직 안 자고 있었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만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연한 척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제 속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심상치 않은 기운이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7막 폭로 오키나와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미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언니, 나랑 얘기 좀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어 보이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미영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치 마음을 다잡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가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었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나 제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영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5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내가 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호 씨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자 가슴이 또 한 번 철렁했습니다. 미영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다 들켰어. 더는 숨길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진호 씨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래.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너와는 이미 끝났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비밀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드러났고 25년 지켜온 우정도 남편과의 평온한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눈앞은 아득히 어두워졌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탈막, 파국. 그 이후 제 삶은 말 그대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분노와 배신감 그대로 결국 제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막고 싶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충격과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을 줄은 몰랐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분노조차 느낄 수 없는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듯한 목소리.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5년의 결혼 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습니다. 미영과의 관계 역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연락을 단호히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줄의 짧은 말만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평생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를
가장 소중했던 인연을 제 손으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진호 씨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애절하게 매달리지도 않았고 저를 지켜주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할 만큼 차가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누나도 이제 부담스러워요.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제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모든 것을 걸고 빠져들었던 사람. 그에게는 저는 결국 잠시 스쳐가는 존재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진호 씨마저 등을 돌리자 저는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후 휑하게 비어버린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게 뭐였을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억눌려 있던 욕망이었을까? 이제 와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단 하나,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그 사람도 그리고 제 자존심마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사라진 채, 모든 걸 잃어버린 채, 그렇게 파국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